오늘 이야기는요. 여론조사 결과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개요부터 말씀을 드리면 한국갤럽이 지난 27일부터 29일 자체 조사한 내용이고요. 무선전화 가상번호 인터뷰로 진행됐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직전 조사보다 5%포인트 올라서 39%를 기록했습니다. 이 한국갤럽 조사 같은 경우에는 8개월 만에 40% 육박한 기록인데요. 또 하나 조사를 더 소개해드리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9일부터 23일 조사한 여론조사를 보면 유무선 자동응답 방식이고요. 역시 대통령 지지율이 4주 연속 상승해서 41.9%, 여기에서는 40%를 넘네요.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좀 어떤 변화가 유의미했습니까? 여당에서 얘기하시죠. 네. 사실은 이제 저는 그 선거를 뛰고 있는 입장에서 예. 변화가 느껴지세요? 이 의대 정원 이슈는 되게 걱정스럽게 보고 있는 입장이죠. 왜냐하면 우리 동네 지역구에 이제 그 의사 선생님들이 각 의원에 많은 병원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많은 유권자들이 가는 곳 아닙니까? 근데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근데 있으니까. 혹시라도 의사 선생님들이 나쁘게 얘기할 굉장히 거기에 대해 불만을 갖고 이렇게 평가를 하면 어떨까라는 거에 대한 그런 좀 불안한 마음 있는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조마조마하게 지켜보고 있는 입장인데요. 근데 이제 여론조사 나오는 걸 보면 압도적으로 이제 의대 정원에 참석하는 국민 비율이 높고 뭐 70% 80% 이렇게 나오대요. 예. 그리고 이제 그게 대통령 지지율까지 실제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보니까 그 당원들은 이거 당에다가 건의해갖고 이거 총선 뭐 끝난 다음에 하든지 왜 지금 이걸 꺼내갖고 이런 이제 좀 얘기 좀 해라 막 이런 그런 걱정하시는 분들 목소리가 많은데 이게 지금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당도 그렇고 뭐 그런 얘기들은 이제 점점점 사그라들어드는. 어쨌든 대통령 지지율에는 의대 정원 확대 이슈가 긍정적으로 작용한 거는 같은데 네. 막상 선거운동을 뛰실 땐 여러 가지로 좀 걱정되는 부분이 많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시고요. 후보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근데 여론조사를 예. 좀 살펴보면은 긍정평가 이슈 중 의대 정원 확대 때문에 내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긍정평가한다가 21%예요. 1등이죠. 그거. 네. 네. 근데 항상 좀 높게 나왔던 게 외교 안보였는데 네. 그게 좀 12%. 그래서 2배 정도 의대 정원 확대가 국민들의 민심을 견인해 나는데 좀 중요한 포인트였다라고 보여지고. 저는 잠깐만요. 부정평가 나는 윤석열 대통령 싫어. 뭐 잘못하는 것 같아. 부정평가 중 의대 정원 확대는 4%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반대 이슈로 생각하는 분들은 적고 긍정 이슈로 생각하는 분들은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자신도 뭐 보수적 입장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좀 하고 있어요. 의대 정원 확대돼야지. 왜 부족하잖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점점 길어지면은 국민의힘 쪽엔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왜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 없어서 저 수술 못 해요. 계속 응급실에 방치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의사 분들 비판을 하다가 아니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 왜 이렇게 잘 정리 못 하시지? 대화와 타협을 해야지 네.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너 뭐 구속 이런 면허증 의견. 너 이렇게 취소시킬 거야.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는 것만이 능사냐. 시간이 지나갈수록 부정적인 이슈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서영주 부대변인요. 저는 이제 요인은 정확하게 의대 정원 부분이 작용을 했다고 봐요. 예. 근데 이게 굉장히 사악한 방식입니다. 사악한 방식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국민의 고통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대 정원 부분들도 이렇게 물리력 막 압박하듯이 해서 하는 것들은 결국에 고통은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국민이잖아요. 아픈 환자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의사하고 정부하고 사이까지는 제가 이해해요. 그리고 국민 여론도 의대 정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거를 막 압박을 하는데 이 사례들이 예전에 화물연대하고 비슷한 겁니다. 화물연대 민주노총의 부분, 시위 부분들이 국민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강력하게 해야 된다. 라는 거를 또 추이를 이용해서 당시에 어떻게 했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로 이분들을 짓눌렀어요. 그래서 그때 또 지지율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들이 정말 의대 정원 부분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하지만 이런 방식, 그러니까 본인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방식들로 진행되지 않았냐라는 것이고 오롯이 피해와 고통은 국민한테 전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수술을 못 예. 받거나 치료를 못 받거나 이거는 의사와 정부 본인들의 싸움과는 별개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지지율은 올라가요. 이런 게 굉장히 사악한 방식이다. 저는 그래서 좀 굉장히 큰 우려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보건의료 노조분들이랑 간담회를 했는데 이제 간호사분들 주로 그다음 간호조무사 이제 현실을 보면 이게 전공의들을 중심으로 사직하거나 이제 뭐 집단 의료 행위를 거부하고 있는 사태이기 때문에 입원하지 않으신 분들은 당장에는 못 느껴요. 개원이들도 그냥 정상 진료하고 근데 이제 병실 가동률이 이제 낮아지는 거죠. 더 이상 못 받으니까. 그래서 이제 돌아가신 분도 한 분 생겼고, 그래서 이제 그 입원실 차는 게 70%막 이렇게 가다가 50%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또 어떻게 작용을 하냐면 병원의 그 적자로 이어지면서 임금 삭감이나 체불로 또 이어질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당장에는 간호사분들이 좀 그 뭐 적법 여부를 떠나서 피해 역할도 있지만 어쨌든 모든 분들이 지금 경무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예. 증원 자체는 찬성하는데 이 방식이 문제 있기 때문에 저희 뭐 정의당도 지금 노조분들이랑 같이 지난주 수요일 날 용산에서 촛불을 들었고 매주 수요일 날 이제 할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이거는 좀 사회적 공론화위원회 같은 걸 열어서 문제 해결을 하고 전공의들이랑 의협이랑 그리고 이제 정부가 강대강 대치를 좀 벗어나야 생명을 살린다. 왜냐하면 보건의료 노조에서도요 파업할 때 응급실이라든지 분만실이라든지 긴급 필수 유지 업무는 인력을 그대로 두고 파업을 해요. 근데 여기는 지금 응급의학이나 뭐 이런 데 다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돌을 넘은 거거든요. 그래서 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양쪽 모두 빨리 한시바삐 물러서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김준 대표 얘기까지 들어봤는데 장진영 그거는 제가 좀 저기 말씀을 전 위원장 부감을 예. 하면 이제 서영주 부대변인은 이게 정권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이런 강수를 뒀다. 근데 저는 그거는 이게 결과적인 현상으로 지금 이렇게 이런 걸 보고 있지만 정권 차원에서 이렇게 되면 저 지지율이 올라갈 것이다. 선거에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봤다? 저는 그건 절대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이거 말씀- 굉장히 동의하면 위험한 안 돼요. 말입니다. 동의하면 안 되죠. 그러면은 큰일 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고 객관적으로도 그래요. 이렇게 리스크 높은 그 모험을 그 선거를 앞두고 한다. 저는 그거는 선거 전략상으로도 절대로 성립하지 않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오히려 선거와 상관없이 필요한 일이니까 한다.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후보들한테도 걱정을 제가 끼치는. 이해하기로는 서영주 부대변인 이제 말씀은 그걸 염두에 두고 이런 이제 뭐 정책을 유지한다 이 말씀이 아니고 아니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악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그런 의도셨어요. 예. 뭐 그런 의미도 깔려 있습니다. 예. 이건 사악한 정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런 모험을 했다라는 건데 그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뭐 절대 그렇지 않아야겠죠. 절대 그런데 그렇지 안 해야 되는데 보세요. 2,000명 증원이라는 게 이게 현실적으로 납득이 가능합니까? 아니 근데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하자면은 의사협회 쪽이랑 정부가 나섰을 때 2,000명을 가지고 중재안을 마련하면서 달리기를 하는 게 아니라 2,000명 무조건 해야 돼. 너희들 법적 처벌할 거야. 지금 압수수색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윤석열 정부예요. 그러면 국민들 보기에는 의사 집단은 악마인데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가지고 지금 뭐 장난하는 건가? 본인의 주장과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거야? 이런 식의 프레임을 정부가 모를까요? 그렇지 않죠. 예를 들면 지지율을 생각하지 않았다면 불러서 300명이냐 400명이냐 500명이냐 일단 달래가면서 일단 좀 진료를 하면서 갑시다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은 그런 총선을 앞두고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하나의 악마 전략이다. 나는 그게 그렇게 이제 보는 그런 장진영 것도 전 위원장님 그것도 말씀, 마찬가지로 예, 이해하시죠? 지금 의료계하고 정부하고 마치 대화가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막 밀어붙인다라는 프레임을 만들지만 그게 아니다. 충분한 대화가 여러 차례 시도가 있었다. 라는 것들은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디서 나오는 결국은 정부에서도 발표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합의점을 못 찾았다는 건데 그 2,000명이라는 숫자라는 것이 정부가 정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도 팩트 아닙니까? 전국의 대학교 의대가 있는 대학교 총장들이 여전히 자기네들 2,000명 선의 증원을 요청하겠다. 라고 지금도 그렇게 의견을 내고 있잖아요. 예, 너무나 많이 근데 이게 논의된 왜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이렇게 말씀이시고요. 얘기해요? 중요한 거는 국민 중심으로 가자는 소리예요. 저희가 원론부터 다시 하기 시작하면 그렇죠. 1시간 내내 의대 정원 얘기만 예, 해야 되기 예, 때문에 이 정도로 듣고 이 얘기는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 사실- 짚어야 될 부분이 예, 있는 것 예. 같아요. 민주당이 이 이슈를 잘못 컨트롤하면은
총선에 불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재명 당대표가 처음에는 의사분들 편을 들어줬거든요. 그러다가 민심이 그래 의대 정원은 좀 확대해야지라는 여론조사가 많이 나오니까 그럼 4,500명 정도 하지 왜 이렇게 2,000명이나 해? 라면서 한 발 좀 뒤로 물렀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너무나 전략이나 체계 없이 이 부분을 좀 접근한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늘는 거는 중요한데 어떻게가 중요한 것 같아서 그러니까 필수 의료 부분이나 아니면 공공의대 지역에서 의사를 하는 인력이 증원될 수 있는 방식의 증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냥 늘려가지고는 소위 피한성 의사가 수도권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늘는 결과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건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맞아요. 알겠습니다. 좀 딴 얘기긴 한데 제가 엊그저께 칼로 손을 좀 베었어요. 그래서 피가 막 하루 종일 나더라고요. 밤이 지나도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혹시 꼬매야 되면 응급실에 네. 가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때 든 생각이 이게 뵌 것만 해도 이런데 정말 생명을 다투는 그럼요. 분들은 얼마나 초조하고 힘드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의사협회 쪽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좀 환자들을 좀 더 생각하면서 이 논의를 진전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빨리 들더라고요. 해결돼야죠. 예. 네.